마켓 비하인드 오늘 금요일이죠? IM증권 이정훈 이사님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이쯤 되면 추세를 참 이게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유로존하고 이머징 마켓이 좀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졌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방산주들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장에서 빠져서 유로존이나 이머징으로 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자금이 혹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컴백하지 않을까 하고 지켜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별 움직임은 없었다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게 싹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장 사실 뭐가 특징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장하고 이제 좀 직결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제 그거마저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부여잡는 거네요, 막. 가이던스보다 조금 뭐 한 1억 불 정도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AI 쪽으로 해가지고 HBM 그 마켓 계속 커질 거다라는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레거시 쪽 또 뭐 HBM 쪽이 됐든 레거시 쪽이 됐든 간에 이제 마이크론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3, 4, 0이 가는 구조라고 했을 때 역시 비슷한 궤도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레거시 쪽 관련해서는 반등은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잠시 후에 아마 또 그 질문을 당연히 뭐 드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뭐 이사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어제 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넘기도 했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도 결국은 이 어떤 레거시 쪽의 업황 개선 요 어떤 분위기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를테면 연말까지라도 적어도 올해라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건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좀 비교적 기대를 유지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FO 이제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8기가 그 D램이 지금 보통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12기가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것들의 수요 용량의 이제 증가, 그다음에 10월이면은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11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 노트북이나 이 PC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PC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 대개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서 구매했을 경우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이크론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이 레거시 쪽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소마의 소부장 쪽으로 뭔가 더 오더가 더 커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다. 그냥 커버해주는 정도의 투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굶주려 있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수준은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업사이클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느낌이 마이크론만 그러진 않을 거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DDR5에서도 넘버원의 위치가 아닌데다가 DDR4 이하에서는 이미 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제품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난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HBM 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쪽에 포커싱을 해야지 레거시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 이건희 회장님 시절처럼 남들 안 할 때 내가 투자해서 기세를 잡겠다 이런 식의 투자는 자칫하면은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서플라이 체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그러면 지금 기대치가 국내 쪽에서 3사 쪽에 조금 낮춘다 그러면 결국 좀 중국 쪽의 그 소부장, 중국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소부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런 회사들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저사양급 그 레거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LCD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자기네들이 그 시장을 완전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엔비디아의 실사를 통해 가지고 뭐 평가 점수가 좋았다는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 납품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교롭게 어저께 그 여타 그 바이오라든지 방산 또 조선 이런 쪽 섹터가 네.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거 네네.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놓고 보면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림은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조금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특히 이제 좀 제한된 어떤 공급 라인을 갖고 있는 쪽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이제 매출이 가능한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은 삼성향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체인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이제 두 개로 요약이 되네요. 하나는 레거시 쪽 관련해서는 이 3사 외에도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좀 이렇게 장비나 뭐 소재든 뭐 부품이든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력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삼성향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 HBM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 이번에 분위기에서 좀 잘 순조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 방산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3.6조면 사실 시장이 되게 부담스러울 만한 그런데 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계속 방산주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 아니냐 또는 이런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을 하나 측에서 좀 잘 이렇게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처럼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주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하나오션 지분 1조 3천억어치 그 계열사 통해서 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 그 상대방이 이제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 예. 그쪽 뭐 해외 법인, 국내 법인 해가지고 많이 상당 부분이 들어왔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인수할 것 같았었으면 애초부터 왜 그걸 오션 지분을 인수할 때 쪼개서 인수했느냐. 돈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리고 1조 3천억을 갖다 거기다 그 인수자금으로 쓰고 나서 다시 3조 6천억을 증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기시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다 해놓고 나서 바로 유상증자 했던 것처럼 이게 뭐 사실은 하나 여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유상증자 그 금액도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네. 사실 저는 하나그룹이 작년부터 계속 M&A를 해가면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하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해왔지라는 그 고민을 했었고 그 내용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네, 옛날 90년대 때 500%라면 그냥 평균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시대의 500%대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방점을 찍어가면서 올려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또 리저너블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런저런 뭐 상황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이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방산주 지금 들어갈 만해요. 제가 여쭤봐서 항상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했더니 결국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셨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유상증자라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나 이런 전반의 시장 봤을 때는 악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도
한 5%까지 떨어지고 시간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또 정규장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 이 상황을 이 주가 하락의 상황을 정말 모처럼 찾아온 어떤 매수의 신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해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목표 주가 85만 원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기회라는 뉘앙스로 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러티브가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유럽 얘기요? 네, 예. 유럽 쪽 자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걸 우리나라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요. 거기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걸 봤을 때는 당장에 현저화 비율이 6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다 100% 단독 법인이 가능하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될 때는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현지화 전략을 간다고 했을 때는 합작법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폴란드에 들어가 있는 현대로템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5 합작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100% 제작해서 넘어갈 때 대비해 가지고 거기 재무제표상에 기재되는 수익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당분간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 게 폴란드 2차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짧게 조선주도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판단을 좀 드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나그룹이 또 하나오션이 오스탈 그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반대됐죠. 100% 반대 이제 이사회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 오션이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조선주 전체에도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최근에도 지금 보면은 대규모 수주들이 다 사실상 중국으로 갈 것들이 넘어온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것도 하셨죠. 그렇고 브라질 사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행정명령 이제 서명할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선 관련해서 USTR 관련된 부분들. 그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건 이제. 네네. 그게 서명이 돼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다른 결로 보고 있지만 저는 좀 뭐 조정은 어쨌든 PBR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PBR이 8배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는 그래서 하나오션보다는 좀 다른 쪽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어떨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이사님이 어떤 기준점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제 PBR 8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PBR 한 5배나 6배 정도까지만 떨어져 줘도 뭐 그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사실은 PBR로만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도 PBR이 4배 근처예요. 안 싸요. 8배. 예. 안 싸요. 그 PBR 4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조선 쪽에서는 거의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숫자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이클 자체가 다들 28년, 29년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군함 관련된 건 시작도 안 했고 LNG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미국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8년치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중국은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보고 여기에다가 USTR 안이 만약에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컨테이너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국 쪽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그 사이클 자체가 2030년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 직전이죠. 미국 얘기 한참 나오기 전에 주가는 정말 2027년, 8년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그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30년 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조선주는 방산주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는 조금씩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선주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게 어제 시장만 놓고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제 바이오주가 많이들 떨어졌어요. 특히 알테오젠은 그래 뭐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사실 새벽에 HLB 얘기는 이제 확정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제는 확정이 돼서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였고, 근데 어제도 그 HLB 쪽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이 뭔가 조금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제 시장의 특징이 많이 올랐던 섹터가 이제 급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팔면서 빠지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저께는 바이오가 두 가지 중요한 그 발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 그 SC 제형 3상 관련해 가지고 초록이 나왔고 예. 또 하나는 그 유한양행의 또 임상 3상 결과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생존 기간 연수를 갖다 더 늘려 가지고 되게 획기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셀 온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는 어쩌면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월말 그 시작이 될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딩의 어떤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HLB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어제 예정이 원래 어제였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내일 예정이 나올 것 같다, 내일 발표하겠다 얘기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좀 있었어요. 좋을 거면 벌써 나왔겠지 이런 뭔가 거군요. 좀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원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공시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했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그동안 해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뉘앙스가 뭐지? 약간 좀 저는 좀 그랬었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락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알테오젠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순식간에 지금 한 8만 원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또 고점에서 산 물량들 반대 매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HLB의 부담이 또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많이 빠지면 이제 바이오 끝이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 시세 흐름을 보고 추격 매수 또 추격 매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포지션은 사실 거의 늘리질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많이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 검증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심으로. 저는 여전히 플랫폼 쪽으로 해서는 관심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큰 섹터 세 가지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가지죠. 반도체까지 하면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까지.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던 네 섹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섹터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이사님부터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조선, 방산, 바이오 쪽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주로 좀 팔고 그다음에 그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만 그러면은 거의 혼자 부각이 되고 예를 들어 다른 섹터들 혹시 뭐 눈에 띄는 데들은 없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sek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월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초 시장의 특징 가운데서 보면은 월초에도 그랬었어요. 바이오도 밀리고 성장주도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살짝 밀리고 방산주 좀 주춤하면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자산주들이었습니다. 자산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뭘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얘기하면 되나요? 철강주 쪽도 자산주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도 자산주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이 움직였었는데 어저께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이걸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 7% 가까이 올라왔고요. 요즘 확실히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은 안 되지만 현대제철 주가도 견조했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 주식이 또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자산주 쪽으로 자산주는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그만큼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고 그런 있다. 거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수만 자꾸 쳐다보시는데 환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영 찝찝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게 예, 같이 그렇죠. 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 쪽이 정정 불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폭락하면서 네. 주가 폭락하는 그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터키도 하여간 거기도 계속 하여간 끊이질 않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움직임도 다음 주 혹은 또 그 다음 주 뭐 예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네. 선해지성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지금 환율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브리핑할 때 환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환율이 원달러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원래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른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좀 어제도 1,460원 이렇게 8원 넘게 올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찜찜하고 뭔가 이게 좀 마뜩치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으면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시장이 우리도 참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롤러코스터네요. 비교적 견조하다는 느낌을 지우지는 못하겠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안심은 안 되는 이런 상황. 참 다음 주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참 불안감이 이렇게 잦아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한 2주간 좀 그 시장을 보면서 난이도는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왜 올랐는지가 또 불안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뭐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걸 사보고 저게 빠지면 저걸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보는 뷰하고 좀 시장이 뭔가 매칭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투자 문화가 투자 뭐 행태라고 그럴까요? 이게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고정관념처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계속 갈등이 됐었던 것들이 뭐냐면 손님들이 현금을 놔두고 있으면 내 자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하고 같이 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그런 컴플레인들을 계속 하시고 근데 이제 저하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아니면 현금을 늘려나가는 거는 을에 당연히 뭔가 본인이 찜찜한 게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은 큰 위기를 경험해 보시면은 알게 되십니다. 네. 그냥은 뭐 무조건 주식 계좌에 돈 넣어놓으면은 현금 있으면 안 되고 100% 주식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투자는 아닙니다. 예, 요즘 뭐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미국의 좀 유명한 그런 투자 거인이죠. 그 양반이 요즘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도 오늘 이사님 말씀에서 조금 더 같은 맥락으로 좀 느껴집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